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경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에 얽힌 그 전후 사연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금강경은 원판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경에 하나 옳시다. 우리가 불경 그리면 거의 금강경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금강경의 교리가 참으로 이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또 깊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그런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을 또 이 권장하는 뜻에서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 또 이게 무량한 것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많은 또 이렇게 신앙적 일화가 생기고, 이래서 이 금강경은 교리 전달 방법으로서 또는 신앙심을 앙양하는 그런 한 수단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비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골고루 쓰여지고 있는 경전이 옳시다. 경그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을 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나니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생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물론 글자도 없고 글씨도 종이도 없고 또 그런 쓰는 방법도 없고 그런 때라 이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유일하게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전원이가 계속 나가다 큰일 나겠다고 해서 부처님이 2월 보름날 돌아가시는데 그 상수 제자들이 상의해서 그해 7월 보름날 필발라구리라는 데 모여서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제일 기억력이 좋으신 안한존자라는 분이 대중 앞에 나와서 내가 들은 바로는 무슨 경을 설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고 이렇게 답하니 또 이렇게 물으셨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이 문답한 내용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이 다큐멘터리식 진술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전 대중이 확인한 부분을 확정된 경우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걸 우리는 경전의 결집이라고 하고 있죠. 이 경전 결집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의해서까지도 이 결집이 된 모양 같은데, 이렇게 본다면 이 우리가 오늘 의용하는 금강경도 이때 결집이 된 경이다.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가 깊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금강경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어떤 학자에 의해서 설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나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깊이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그렇게 시간도 허용되지 않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설에 우리 종전에 하는 말로 부처님 일생을 49년 동안 설법하셨다 이래 왔었습니다. 요정이 1956년도에 코롬보선언, 즉 코롬보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하고 그 모임에서 세계 각국은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그 해를 2500년으로 삼자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금년이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37년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친다면 부처님이 45년을 설법하신 얘기가 되죠. 근데 제내에는 49년을 설했다고 이렇게
전해 왔었습니다. 49년을 서르는 과정에서 아함 12방등팔 21제 단반야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아함부를 12년 동안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부를 8년을 설하시고 이래서 도합 20년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21년 동안을 600부 반야를 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하고 21년이면 41년 아니겠습니까? 그게 종단법화 법화년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화부를 다시 8년 설하셔서 49년을 설했다 그러죠. 그럼 화엄경은 언제 설했냐? 화엄경은 시간을 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으시자마자 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설법하는 시간이어서 그건 시간도 공간도 요하지 않는 그런 대법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전하면 이렇게 소위 일대 시교송이라는 이 송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 후반부에 속한다고 보겠고 그러면서도 법화경 전이면서 방등부 후다. 뭐 이렇게 옛날 분들이 봤습니다. 그 대체로 뭐냐면은 아함방등부는 대체로 사람들이 선악인과의 법칙도 모르고 그저 탐욕에 끄달려 사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과업보 또 인과업보를 또 한 걸음 더 거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잘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되겠죠. 근데 반야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성불하겠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비약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경 또는 금강경을 묶어서 참 공사상 그러는데 공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 털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진정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공사상의 정의올시다. 예를 들자면은 거울에 티가 한 점도 없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게 거울에 티가 한 점도 없다는 얘기는 거울까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다는 얘기는 하늘까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구름 없는 하늘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름이 한 점도 없다. 또 티 없는 거울의 정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티 없는 거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반야경의 공사상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나쁜 생각도 버려야지만은 부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 아울러서 내가 뭐 좋은 일 했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나는 너보다 나았다는 생각, 나는 또 못났다는 생각. 그래서 금강경의 그 주가 공사상이라고 하는데 공의 개념은 역시 상을 버리는 거라고 해서 도처에서 사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 와서 요진 시대라고 해서 소위 5, 16국 시대 우리나라 고구려 불교가 들어올 무렵 그 무렵 전후에서 요진 때에 중국의 구마라습이라는 분이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다 지금 우리 장정인 전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제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경이 옳시다. 이 금강경이 이제 전체 반야 가운데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반야가 소위 8부 반야를 합니다. 반야가 8가지가 있는데 대반야, 대품반야, 무신소품반야, 문수문반야, 도행반야, 승천왕반야, 광찬반야 이렇게 있는데 이 금강반야가 하나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8부 반야를 모두 묶으면 600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 금강반야가 제일 내용이 간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수로 치면 8분의 1이지만은 권수로 치면 600권 가운데 상하 2권, 2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구마라스께서도
이걸 먼저 번역을 한 모양이고 609반야는 그 후 당나라 때 내려가서 현장에 번역을 합니다. 이 구마라습은 원판 번역을 잘 하시는 분으로서 참 문장도 좋거니와 아마 먼저 들어와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많이 의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뭐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겠느냐, 그건 아직 뭐 상고를 못했습니다만은 고려대장경 목록에 있고 또 그때 목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경판에 있는 걸 보면은 그때 이미 들어왔었다 이렇게 봐야 올 것이고요. 이렇게 많이 보급되는 많지 해석도 많이 오고 또 의견도 많이 붙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이런 고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말마디를 하는 분들은 금강경에 대해서 거의 모두 이렇게 한 권씩 그 번역을 하고 강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만치 이제 이 지명도가 높다 할까요? 뭐 요즘 말 인기가 좋았다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는 데는 자연히 그 이 각설리단이라 할까? 각각 그 자기 견해대로 말을 하게 또 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고 또 이 금강경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참 완판 그 이 말이 간절하게 앞뒤가 탈락됐기 때문에 요렇게 말을 붙여도 되고 저렇게 말을 붙여도 되고 막 이런 그 참 아리송한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고래로 호를 붙이는데 넝출반야라 그럽니다. 넝출반야. 말하면 이제 포도넝굴, 달래넝굴, 칡넝굴이 얼기설기 얽혔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 뒤집구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나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에다 붙이는 그 별명이 옳시다. 인도에서의 금강경을 대표적으로 연구한 분이 세친, 무착 세친, 소위 무착이라는 분하고 세친이라는 분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은 형제분입니다. 형제분인데 무착은 형님이시고 세친은 동생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런데 이 형님 되시는 무착은 이 금강경 전체 구조가 성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덕이 이루어지는 면으로 이루어졌다, 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동생 되는 분은 단혹이라고 했습니다. 끌을 딴자 미혹 혹자, 미혹을 끊어라는 쪽으로 설화신경이다. 이렇게 한경을 놓고 기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이룬다는 말은 잘생긴 쪽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또 단혹이라는 말은 버려야 될 나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병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병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 없어지면 곧 건강해지니까요. 어둠이 없으면 곧 밝아지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한 사건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형님 되시는 분은 공덕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서 부처님 되는 법이라 무엇인 뭐 보살 되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 되는 분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번뇌가 없어야 된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착이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금강경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강경을 32분으로 보고 있는데 32분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는 불령이 초창기에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렇게 그 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양무제 알지 않습니까? 그 이 달마 스님하고 대화하신 분 양무제께서 그 이 잠저시에 왕 화태자로 계실 때에 불려를 원판 좋아했어요. 근데 일반 속서는 무슨 품이다 무슨 장이다 글장이 있는데
불경은 그게 없어요. 금강경을 참 좋긴 좋은데 처음 여시아문부터 신수봉행까지 중간에 단원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이래 안 되겠다 해서 당신이 금강경을 열심히 본 거에 준해서 이 품을 원하는데 32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양소명태자가 나눈 거라 해서 소명의 32분이라 그러죠. 이 32분 나눈 거를 아까 인도에서 말했던 그 무착과 세친 두 형제분의 그 견해에 입각해서 중국을 거쳐 내려오면서 연구가 활발해 왔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결국 이 단옥과 성덕 두 쪽의 학설을 모두 겸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불초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금강경의 얘기가 너무 이렇게 산만하고 제멋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강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은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사부님이신 스승님이신 운호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 그 번역문을 갖다가 끌어다가 토막토막 이어서 강화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그 책이 다니고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는 이 세친의 단옥설에다가 또 무착의 그 성덕설을 합쳐서 양소명태자의 생각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 좋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국에서 공개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번역은 그걸로 토대로 하되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금강경의 품을 중심, 32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장 구조를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앞 시간에 이 금강경에 얽힌 개요를 대강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 32품, 그 품을 중심으로 금강경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 금강경의 제목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문 해석을 좀 미루겠습니다. 금강경을 다 부리면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말에서 이 금강은 비유, 말하면 금강은 책 가운데 가장 굳은 것인데 가장 그 굳은, 그리고 반야는 지혜, 범어죠. 지혜. 그러니까 굳은 지혜로 바람일단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른다. 흔히 알고 계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려 말하면은 금강같이 굳은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이 설해진 경,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살을 더 붙여 얘기하자면 경전 해석하는 이 경가에서 고래로 금강을 견미명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미명, 굳을 견자, 날카로울 이자, 밝을 명자. 그래서 가장 견고해서 어떤 거에게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리, 가장 날카로운 칼이어서 어떠한 물건도 비워낼 수 있는 날카로운 연장이고, 명, 밝아서 어떤 어두움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밝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견리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강이라 한다. 그리고 반야가 결국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돼서
금강은 비의어 수식어고 반야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바람이를 이제 글자대로 하면은 피안도 그런다 그러는데 저 언덕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이 언덕은 생사의 언덕이고 저 언덕은 생사가 없는 언덕, 즉 지혜로운이가 태어나는 언덕이옵시다. 그러니까 견미명한 그런 지혜를, 견미명한 금강 같은 지혜를 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는 말씀을 한 경인데, 경은 부어모의 수다라, 수다라를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말하면 경의 수다라의 원뜻은 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끈이 들어서 이 꽃타래가 흩어지지 않게 묶어놨다, 이런 뜻에서 그 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하면 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 순서가 안 맞게 늘어놓는다든가 또 딴 말씀과 바꿔다 놓는다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있을 말이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말이 뒤에 있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견해가 생기게 하고 지식이 생기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런 법이 생기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실이 꽃탈에 염주알을 꿰고 있는 실 같고 꽃탈을 꿰고 있는 실같이 말씀의 선을 꼭 붙들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구다. 그래서 불경을 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금강경이 32분으로 있다는 말씀은 요 앞 시간에도 했죠. 그런가 하면은 이 금강경을 논음에 있어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무착 같은 분은 공덕이 이루어지는 이룰성 큰 덕, 공덕이 이루어지는 성덕적으로 봐서 금강경을 얘기를 했는데 18단계로 나누었고, 또 그 동생되는 세치는 번호를 끊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27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내가 이 강의를 쓴 금강경 강화에는 27단의를 중심으로 18주의 사상을 곁들여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번거롭고 오히려 이렇게 부담 없이 듣는 자리에서는 좀 어려워서 32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금강경은 이 전체를 볼 때 그 수보리 전자가 나서서 부처님께 엽줍는 내용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도합 전후에서 6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경이 쭉 내려가다가 수보리가 여쭈었다는 얘기를 꼭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무착, 쇠친, 양소명태자의 생각하고 비슷하게 맞아지는 것 같아서 금강경 품 생긴 대로 순서 맞춰서 말씀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금강경을 어떤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뭐 이 책이 교재다 이렇게 정해 드릴 수는 없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조계사업 같은데 내가 쓴 금강경 강화, 그걸 구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번역한 건 우리 스님, 운호 스님께서 하신 거니까 뭐 더 할 나위 없고, 토는 또 이 불초 본인이 그 번역에 맞추어서 또 종래에 그 쓴 관리에 맞춰서 토를 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이 여러분과 독송하는 데에 편리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번 말씀을 구해보시라고 권합니다.